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우리가 예전에 키 확립 프로토콜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봤었던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간을 많이 쓰죠.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사용하는 그런 키 확립 프로토콜이 다 이자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다자간,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키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VOD, 화상회의처럼 그룹에 속한 멤버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용자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런데 비밀스럽게 보내고 싶습니다. 각 사용자마다 다른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전달하면 네트워크 대역폭 측면이나 연상량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N명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N개의 다른 키로 각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문도 몇 개 필요해요? N개 필요하죠. 그리고 이 N개를 각각 유니캐스트 하는 거예요. 유니캐스트. 우리가 여러분들 통신 다 배웠죠? 그쵸? 그러면 통신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세 종류가 있어요. 유니캐스트는 한 사용자가 다른 한 사용자한테 보낼 때 사용되는 게 유니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일부 사람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TV 공중파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한 메시지를 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그런데 IP, 인터넷 환경에서는 IP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IP 멀티캐스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가 송신자고 얘네들이 수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유니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메시지가 가야 돼요. 요 경로로 똑같은 메시지가 몇 번 가요? 세 번 가죠? 이게 유니캐스트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멀티캐스트라는 IP 기법을 쓰면 하나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3명이다 라고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경로들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한 번만 가서 여기서 세 갈래로 나눠져서 보내지는 거예요. 즉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IP 멀티캐스트는. 그러면 이런 비밀 메시지를 IP 멀티캐스트를 활용하려면 N개를 가지고 할 수 없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 하나의 메시지는 IP 멀티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요 경로 같은 데에 중복해서 하지 않고 한 번만 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장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IP 멀티캐스트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키로 암호하면 안 되고 하나의 키로 암호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K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수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특히 뒤에 예제로 제가 보여드릴 거가 뭐냐면은 유료 방송이에요. 유료 방송. IPTV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송 콘텐츠를 각 집으로 쏴주죠. 근데 이 각 방송 콘텐츠는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낸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서비스 하는 사람하고 컨텐츠를 전송하는 사람하고 그 수신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무슨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에서도 우리가 그룹 채팅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룹 채팅에는 내가 하나의 카톡 메시지 보내면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러 사람한테 가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키를 공유해 놓고 한 번만 암호해서 보내면은 하나의 메시지만 보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각 사용자마다 다 다른 키를 내가 공유하고 있으면 나는 몇 개의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N개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여러 사용자들이 하나의 공유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키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좀 특징인데 응용의 종류에 따라 그 요구되는 게 많이 다를 수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동적성이에요. 그룹 멤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키로 계속 암호하는데 저 친구는 이제 돈을 그만 냈어요. IPTV 가입을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TV를 더 이상 못 봐야 되는 거죠. 그 키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룹의 멤버가 변하면은 키를 바꿔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키를 안 바꾸면 그것을 탈퇴한 사용자도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룹의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N명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서 그 키로 메시지 암호해서 주고받았는데 한 명이 탈퇴했다. 그러면 키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하더라도 바꿔야 돼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장성. 이 N명의 수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IPTV 같은 모델에서는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LG U+는 뭐 올레 TV 가입한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자 수만 해도 대단히 많죠. 뭐 100명 단위도 아니죠. 그렇죠? 그 많은 사용자들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키를 바꿨을 때 확장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N에 비례하면 안 돼요. 10,000명의 가입자가 있는데 키를 바꾸기 위해서 비용이 N에 비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그거보다는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해집니다. 동적성이 있는데 이 동적성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요? 확장성 있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N의 비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그룹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고 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 상태에서 요구사항을 살펴봅시다.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하나 일종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한 5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키의 비밀성. 그 사용자들 외에는 얻을 수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키의 최근성, 키의 용도, 키의 확인, 뭐 등등 한 5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요구사항들도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확장성 있게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키 확인을 한다. 키 확인하는 게 뭐예요? 키를 서로 교환을 확립한 다음에 너 나랑 갖고 있는 키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실제 메시지를 교환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자간에 그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명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데 10,000명에서 너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니? 서로 확인해 보면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의 확인, 키의 최근성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자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구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요구를 해요. 얘는 반드시 요구해야 돼요. 키의 비밀성. 그래서 그 그룹에 있는 멤버들만 키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키가 변경됐을 때 탈퇴한 사람은 못 봐야 되겠고 새로 가입한 사용자는 예전 키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요 용어는 본 적 있죠. 전방향, 후방향. 근데 그때 썼던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 이자간에서 나왔던 그 키가 노출됐을 때의 전방, 후방 안전성 이런 거랑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멤버의 탈퇴입니다. 멤버의 탈퇴. 멤버가 탈퇴라면 이 멤버는 뭘 몰라야 돼요? 새롭게 확립하는 그룹 키를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전방의 안전성입니다. 후방의 안전성은 새로 가입한 사용자에 해당돼요. 새로 가입한 사용자는 현재 키는 알아야 되겠지만 예전에 사용됐던 키는 몰라야 된다는 것이 후방향 안전성입니다. 근데 모든 응용에서 후방의 안전성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응용에 따라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고 그냥 말면 뭐지.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이다. 옛날 키 얻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실시간 방송은 현재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옛날에 했던 방송을 보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옛날 방송 보려고 그걸 다 보관해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시간 방송에서는 전방의 안전성은 중요한데 후방의 안전성은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키의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키들 외에는 다른 키들을 얻을 수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방 후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향과 후방향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하고 또는 새로운 기존 사용자가 탈퇴를 했을 때 뭐래요? 그룹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 키를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확장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성 있게. 그리고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중앙 집중형이에요. 서버 하나를 두는 거예요. 딱 하나의 서버를 두는 거고 비중앙 집중형은 서버를 안 두는 게 아니라 서버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형은 서버를 아예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런 응용은 거의 존재하지는 않아요. 분산형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은 중앙 집중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자간 프로토콜을 분류할 때 stateful, statel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stateless라는 개념은 언제 봤죠, 우리가?
그 서비스 거부 공격할 때 stateless라는 개념을 했죠. 그렇죠? 통신에서 내가 기존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냐 없냐.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stateless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할 때 사용자가 가입하고 탈퇴할 때 키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셋톱박스를 켜놓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한 3일간 안 켜놨어요. 그때 켰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현재 키를 얻어서 방송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도는 stateless 해야 돼요. 그러니까 stateful한 애들은 키를 바꿀 때 항상 모든 참여자들이 온라인 상태로 메시지를, 키 갱신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은 현재 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현재 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stay full 하면 안 되고 stay less 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컴퓨터를 안 켜놓고 있어도 된다. 그러면 뭐예요? stay less 하네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응용 중에 실시간 방송, IPTV는 stay less 한 애가 돼야 된다. 그렇죠? 컴퓨터, 우리가 셋톱박스를 늘 켜놓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꼭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혹시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요 얘기를 짚고 본격적으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얘기하면,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N개의 암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N개의 암호문이 있을 때 얘는 A한테 가고 얘는 B, C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각각한테 하나하나씩 유니캐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캐스트가 좁다고 하니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 M개의 메시지를 결합해요. 다 결합해. 쭉 해가지고 M, K, N. 그런 다음에 요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멀티캐스트로 보내겠다. 그럼 비용이 싸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뭘까요? 하나의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건 당연한 거고, 수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나는 요 하나만 필요한데 얼마만큼 하는 거야?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양의 데이터이면 유니캐스트 해야 되는 양이 적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작은 메시지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이 하나의 큰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요? 유니캐스트 하는 대신에 멀티캐스트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메시지들이 많아졌을 때 얘네들을 다 결합해서 하나의 아주 거대한 메시지로 멀티캐스트 보내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특히 개별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비효율적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줘요. 작은 메시지 모아 멀티캐스트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실제 이제 조금 살펴봅시다. 다자간. 근데 먼저 살펴보기 전에 무식한 방법부터 한번 직관적인 방법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뭔지를 보고 그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부터
보고 관찰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하나의 중앙 서버하고 대칭 키를 하나씩 장기간 키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 그룹 키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이 서버가 모든 사용자한테 똑같은 키를 암호화해가지고 다 줘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처음에 설정할 때 N명이 있어요. 그러면 N명이 그룹 키를 설정하려면 몇 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몇 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N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N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 사용자가 탈퇴했어요. 그럼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키를 바꿔서 또다시 줘요. 그러면 그 탈퇴 프로토콜도 ON, N에 비례해서 필요하죠. 하나 빠지겠지만 새로 가입했을 때도 어떻게 돼? N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빠져나가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비용은 얼마예요? 매번 M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N에 비례한 비용이 필요해요. 그럼 요걸 딱 놓고 봤을 때 요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지만 한번 요것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무식하다. N에 비례하니까 확장성이 없어. 이거 절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정해 놓고, 그럼 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새로 누가 가입해요. 그러면 요 키를 주면은 그 사용자는 이전 키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키를 줘야 돼요. 근데 새로운 키를 주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요 서버가 모든 사용자한테 새로운 키를 그 각자의 사용자의 키로 암호해서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기존 애들은 새 사용자와 다르게 뭘 알고 있어요? 이전 키를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전 키로 새 키를 암호해가지고 모든 애들한테 줘요. 그러면은 얘네들만 알 수 있죠. 풀 수 있죠. 얘는 못 풀어요. 얘는 새 키를 얘의 키로 암호해서 주면 돼요. 그럼 이것의 비용은 얼마 들어요? 한 번에 유니캐스트, 새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 거, 그리고 1 멀티캐스트가 필요해요. 암호문도 몇 개 만들어요? N개 만드는 게 아니라 1개 만들어요. 이것보다 더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거 상수 비용이에요, 이건. 그렇죠? 항상 메시지가 몇 개? 2개. 한 번에 멀티캐스트, 한 번 유니캐스트면 해결이 돼요.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가입할 때 말고 탈퇴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탈퇴할 때는 어떻게 돼? 탈퇴하는 사용자도 뭘 알고 있어요? 예전 키를 알고 있지.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새로운 기존 애들이 한 중에 하나 탈퇴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N번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식한 방법 썼더니 원래 무식한 방법에서 가입은 ON, 탈퇴도 ON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약간 개선하면 가입은 O1, 탈퇴는 ON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좀만 개선하면 되겠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N의 비용을 N에 비례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뭐랄까 복잡성은 뭐예요? 뭐예요? N에 비례할 때 얘보다 좀 더 확장성 있게 만들고 싶어. 제일 최선은 상수 비용이 들게 하는 거죠. 상수 비용이 들게 못 만들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O 로그 N이에요. 로그 N. 로그 N 비용이 들게끔
뭔가 만들면 돼요. 근데 로그 n 비용이 되게끔 뭔가 만들려면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로그 n 비용. 어떨 때 로그 n 비용이 들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로그 n 비용 드는 게 뭐가 있어? 네? 크게. 뭐? 로그 n 비용이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어? 이진 탐색. 이진 탐색. 그쵸. 이진 탐색이에요. 이진 탐색은 한 번에 반씩 버리죠. 그쵸? 검색을 해서 중앙에서 한쪽 반을 버리고 반씩 버려요. 그게 로그 n이에요. 한 번에 로그 n. 트리를 그려서 어떻게 돼요? 트리 높이만큼만 비용이 들게 만드는 거가 로그 n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형 비용을 로그 n으로 줄이고 싶으면은 문제를 뭘로 모델링 하면 돼요?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해결책이 뭐에 비례해야 돼요? 트리에 있는 노드 수? 그럼 안 되지. 트리에 있는 노드 수는 로그가 아니라 로가리즘이에요. 뭐가 돼야 돼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돼요. 높이에 비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LKH라고 Logical Key Hierarchy입니다. Logical Key Hierarchy. 그럼 얘는 여기에 보신 것처럼 얘가 O1, ON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log n이 되세요. 비용을 이렇게 줄여요. 그럼 1000명이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한 1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2의 10승 이 정도 되니까 2의 10승이 1024니까 그 정도 들어요. 그리고 로그 n 병도 비용이 들면은 확장성이 있다 없다?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수 비용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거는 로그 n 비용이에요. 그래서 로그 n 비용이 되면은 아무리 숫자가 커들어도 내가 실제 사용된 용량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냐? 아까 각각 사용자들은 서버랑 뭘 하고 있어요? 키들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키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 8명 있으면 키를 쫙 공유해요. 여기까지는 아까랑 무식한 방법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진트리로 묶습니다. 이진트리로 묶어서 이런 노드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서버가 자기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뭐 트리 형태로 해쳐 보여 이런 거 아니고 서버가 자기 그 서버 내에서 이 사용자들을 이렇게 이진트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말들은 뭐에 해당돼요? 각 사용자의 대칭키, 각 사용자와 공유한 대칭키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랜덤한 키들을 집어넣습니다. 랜덤한 키들을 뽕뽕뽕뽕 넣어요. 그리고 나서 각 사용자는 해야 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장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유지하는 정보도 뭐에 비례해야 돼요? n에 비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사용자가 유지하는 비용도 로그 n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거, U1이 유지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자기 노드부터 루트까지에 있는 경로에 있는 키들을 얘는 유지해요. 그럼 얘가 몇 개 유지하는 거야? 로그 n개 유지하는 거예요. 1000명 있으면 얘가 몇 개 유지해요? 한 10개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0명이 있는데 내가 1000개의 키를 유지해야 된다. 안 쓰고 말지. 그렇죠? 근데 1000개인데 10개. 2000개인데 11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해요. 그러면 얘는 뭘 유지해요? 그럼 모든 애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건 뭐예요? 어떤 걸 유지해요? 요거 유지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그룹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얘네들도 부분 그룹 키로 활용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뭐 누구만 알아? 요 4명만 아는 거죠. 요 4명한테만 비밀로 보내고 싶으면 요걸로 보내면 얘네들은 풀어볼 수 있어요? 못 풀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로그 n이고 루트에 있는 값이 그룹 키가 되고 나머지 키들도 무슨 키가 된다? 부분 그룹 키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좋네. 그러면은 여기서 뭘 처리해야 돼요? 가입과 탈퇴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트리의 높이의 비용만큼 들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로그 n 비용이 드는 어떤 스kim, 기법이 나오는 거죠. 자, 가입. 가입은 트리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단말에 가입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봅시다. 단말에. 그러면 여기는 완전한 이진 트리니까, 그쵸? 이렇게 4명 있을 때, 얘는 맨 끝에 있는 K4의 그 형제 노드로 들어왔어요. 물론 이 K5는 얘한테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 보여준 거예요. K4로. K4로 들어오면 얘도 내려가고 요 노드가 새로 생기죠. 새로 생겨요. 그러면 얘가 알아야 되는 키는 뭐 어떤 키들이에요? 요 파랗게 써져 있는 건 얘가 알아야 되는 키죠. 요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알아야 되는 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기존에 이 값들을 안 바꾸고 주면 어떻게 돼? 안 바꾸면 어떻게 돼? 후방의 안전성을 만족 못하죠. 그쵸? 가입한 사용자는 현재 키만 알아야 되지 이전 키는 몰라야 되는데 여기 썼던 키들을 그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고 있는 노드들의 값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얘는 내려가고 여기에는 새로운 값이 들어가야 되고 랜덤한 값. 요 두 개의 값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은 얘네들한테 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줘야 돼요. 얘네들한테도 줘야 되죠. 그렇죠?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면 되냐면 요 값은 요걸로 암호해서 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받아볼 수 있고요. 요 값은 요쪽 애들은 요 값은 요걸로 암호해서 주고 또 요거는 그 밑에 걸로 암호해서 양쪽으로 계속 주면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6개 트리 높이만큼 곱하기 2 로그 n 곱하기 2만큼 메시지가 필요해요. 근데 로그 n 곱하기 2는 로그 n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 비용 따질 때. 그쵸? 그래서 얘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입시키고 얘가 알아야 되는 값들은 기존 값들을 모르게끔 바꿔가지고 그 바꾼 값들을 요 트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한번 바뀔 때마다 로그 n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로그 n 메시지만 가지고 갱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탈퇴도 얘가 빠져나가면 U3가 빠져나가면 U3가 알던 건 요거죠. 그쵸? U3가 알던 건 요거예요. 그럼 이 값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바꿔줘야 되죠. 얘가 알던 거니까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해? 또 양쪽으로 암호해서 주면 돼요. 각 모든 사용자가 얻을 수 있게끔. 그럼 얘도 로그 n 필요해요. 트리 높이만큼. 한 단계 줄기는 하죠. 그래도 이걸 뭐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로그 n 비용이 필요해요. 로그 n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는 가입도 로그 n, 탈퇴도 로그 n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곱하기 2, 로그 n 곱하기 2만큼의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확장성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해낸 문제는 n에 비례해요. 문제 크기에 비례해. 그러면 상수 비용을 바꾸면 좋은데 상수 비용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로그 n 비용이 들게끔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로그 n 비용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트리로 문제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 공학자로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이제 로그 n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뭐 천재라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세계에서, 우리 학문 세계에서는 왕입니다. 먼저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 그런 게 시기적절하게 내가 어떤 문제랑 나랑 만나야 돼요. 그게 운이 좀 있어야 되죠. 줄도 잘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요거를 연구하게 됐는데, 마침 그게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고, 좀만 쉽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성부자가 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오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약간 개선했더니 가입은 상수인데 얘는 뭐야? 탈퇴는 여전히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둘 다 뭐예요? 로그 n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뭘까? 얘는 그냥 버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요거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자체도 조금 더 줄일 수 없을까? 지금은 로그 n이지만 로그 n 곱하기 뭐예요? 2죠. 요 2를 없앨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OFT예요. OFT는 똑같아요. LKH랑 똑같은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맨 단말에 있는 키 값들은 누구의 키예요? 서버랑 각 사용자가 공유하는 대칭 키예요. 이건 똑같아요. OFT나 LKH나. 그런데 얘를 계산할 때, 요 중앙 것들을 계산할 때 앞에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랜덤한 키를 생성해서 여기다 할당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요. 그리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랑 얘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고 요것을 알라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 요것만 놓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뭘 알고 있어요? 반쪽은 알고 있죠. 필요한 정보의 반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반을 알게 하면은 나중에 아까 요 그림에서는 양쪽으로 두 개 가는데 하나만 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반을 항상 알게끔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하는데 나는 K1을 알아요. 요걸 계산하려면 K2를 주면 되죠. 근데 K2를 주면 될까? 다른 사람 키인데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K1을 직접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GK1, GK2를 이용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나는 K1하고 K2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GK2라는 값을 알면 돼요. 요거는 해시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GK2를 안다고 해서 내가 K2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일방향이니까. 그래서 GK2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LKH에서는 내가 유지해야 되는 값이 요거였죠. 4개였죠. 근데 지금은 그걸 유지하지 않고 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주는데 K2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GK2, GK34, GK58을 줘요. 그럼 요 3개 값을 갖고 있고 K1을 알고 있으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유지하게 해놓고 요걸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뭐냐? 얻어지는 이점은 아까와 달리 이게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이해되진 않는데 핵심은 얘가 요 계산하기 위한 반쪽 값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쪽만 줘도 돼서 필요한 값이 줄어들어요. 아까 LKH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얘가 가입했을 때 요게 싹 바뀌는데 얘한테는 요거 하나만 주면 되겠고 나머지 이쪽 애들한테는 이걸 계산하기 위한 반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줄어들어요. 3개만 필요해요. 아까는 이쪽 이렇게 6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요 3개 필요하고 얘한테는 그냥 통으로 하나 주면 돼요. 그러면 OFT에서는 처리가 돼요. OFT. One-way function tree. 일반의 해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트리를 구성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달리 곱하기 2였는데 하나로 이제 O log n, 실제 O log n으로 만들었습니다. OFT. 근데 얘네들은 다 stateful한 애예요. stateful한 애들은 요 메시지를 내가 한 번이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최신 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갱신 메시지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해서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번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어요.